어머니, 그만하면 오래 사셨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하지만 70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치매 걸린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30년 전 뒷골목을 지배했던 전설의 여왕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최순자는 부엌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김미란이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그 전에 집안일을 다 끝내놓아야 했거든요. 행주로 바닥을 닦다가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거실 소파에 놓인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 태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손녀 지민이와 찍은 최근 사진.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쿵쿵쿵.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일어난 겁니다. 순자는 재빨리 행주를 헹궈 정리하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를 끓여야 했어요. 며느리가 어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순자가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며느리 김미란이었습니다. 파마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어요. 45살인데도 30대처럼 꾸미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며느리.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또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미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어제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며느리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아,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나 봐. 순자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란이 혀를 찼어요. 쯧,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그러시네.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뜨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다른 거 끓여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미란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재빨리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을 올려놓았어요. 미란이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짜요, 어머니. 요즘 손맛이 왜 이래요? 투덜거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미란이 평소에 짜게 해달라고 했던 거였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 치매 타령만 들을 테니까요. 미란이 몇 숟가락 먹더니 숟가락을 놓았어요. 배 안 고파요, 치워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순자가 상을 치우려는데 미란이 또 말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백화점 가야 하니까 지민이 학교 끝나면 어머니가 데리러 가세요. 알았어. 몇 시에 끝나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3시요, 늦지 마세요. 지민이 혼자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미란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더니 구두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저녁은 8시까지 준비해 놓으세요. 태수 오빠 회식 있다고 했으니까 저랑 지민이만 먹을 거예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남은 밥그릇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2시 반 순자는 집을 나섰어요. 손녀 지민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서 초등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교문 앞에 서서 손녀를 기다렸어요. 땡땡땡.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순자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민이었어요. 8살 된 순자의 손녀였습니다. 우리 지민이. 순자가 팔을 벌렸어요. 지민이가 할머니 품에 폭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학교 재밌었어? 물었습니다.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지민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우리 지민이 잘했네. 할머니한테 나중에 보여줄래?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민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배고파? 뭐 먹을 거 있어? 순자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냈어요. 이거 먹을래? 할머니가 아껴뒀어.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고마워 할머니.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어요. 순자는 손녀가 사탕을 빨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며느리의 구박도, 아픈 무릎도, 외로운 마음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순자가 말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지민이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할머니, 나 숙제할게. 가방을 메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란이 먹고 싶어하는 잡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쇼핑하고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았거든요. 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미란이 쇼핑백을 소파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해요? 잡채 만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순자가 대답했어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잡채 좋아한다고 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며느리가 잡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또 기억이 헷갈렸어요. 아, 미안해. 내가 또 잘못 생각했나 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휴, 진짜 치매 온 것 같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뱉었어요. 그냥 먹을게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와 잡채를 그릇에 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순자가 재빨리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 같이 먹자. 지민이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괜찮았어요. 밤 10시, 순자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옛날 다용도실로 쓰던 공간이었죠.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 아들의 무관심, 외로운 밤들.
하지만 손녀 지민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저 아이만큼은 자신을 사랑해 주니까요. 순자가 이불을 덮으려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과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어머니 정말 치매 온 것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병원 데려가 봐야 하나? 태수가 대답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부담이 너무 커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말도 안 통하고, 미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태수가 물었어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좀 우리 엄마인데. 그래도 오빠, 우리도 생각해야죠. 지민이도 있고, 미란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만 며느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순자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캄캄한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순자는 소파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자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의 순자였어요. 1980년대 중반, 순자는 30살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최순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뒷골목을 지배하던 조직의 보스였죠. 당시 여성이 조직을 이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해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강한 카리스마로 남자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됐죠.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어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순자를 중심으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순자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자의 바로 옆에 선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남자였습니다. 강민호, 순자의 오른팔이자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순자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는 순자가 조직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했고 의리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스로 인정하고 끝까지 따라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둘은 함께 남대문 일대를 장악했어요. 다른 조직들과 싸우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면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순자에게 고백했어요. 누님 좋아합니다. 순자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보스와 부하 사이에 감정은 금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국 둘은 연인이 됐고 얼마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진을 또 한 장 넘겼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자와 턱시도를 입은 민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조직원들이 모두 축하해줬고 민호는 순자를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뒤 아들 태수가 태어났어요. 순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세계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뒷골목의 어둠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손 떼고 평범하게 살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둘은 조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업장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부하들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유흥업소를 넘겨주는 날이었어요. 순자와 민호는 업소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문이 벌컥 열리며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왕, 오늘 내 목숨 여기까지다. 그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경쟁 조직에서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순자가 손을 떼고 물러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에 제거하려고 온 거였어요. 민호가 순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뒤로 가. 순자를 보호하려 했어요.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민호가 맨몸으로 막아섰어요. 푹! 칼이 민호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여보! 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민호는 쓰러지면서도 순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도망가.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자객들과 싸웠어요. 테이블 위에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의자로 가격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5명이었어요. 결국 순자도 칼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달려왔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자객들이 도망갔고 순자는 쓰러진 민호를 안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눈 떠봐. 울부짖었어요. 민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 태수. 잘 부탁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시체를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복수를 했습니다. 자객을 보낸 조직을 찾아가 모두 쓸어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순자는 사진첩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 순자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뒷골목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들 태수를 데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평범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수에게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태수를 키웠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견뎠습니다. 태수가 대학에 갈 때까지 악착같이 일했어요. 태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엄마를 잘 따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순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수가 결혼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김미란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미란은 예의 바르고 상냥했어요.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태수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힘들대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에 순자는 참았어요. 며느리와 싸워서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순자는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도 며느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가 저녁 메뉴를 적어준 쪽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도토리묵, 총각김치, 손이 많이 가는 메뉴들이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야.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멈췄습니다. 응, 맨날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치매 온 것 같아. 미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근데 돈이 좀 들더라고.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야 하나 봐. 그냥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미란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은행에 돈 좀 있다는데 그거 빼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시어머니 요양원 비용으로 쓰면 되잖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있냐고?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은 될 거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랑 평생 모은 돈 있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지민이 학원 더 보내고 나는 백화점에서 옷 좀 사야지. 어차피 시어머니는 쓸 데도 없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언니 나 이따 저녁 준비해야 해서 끊을게. 다음에 또 통화하자. 미란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란이 소파에서 일어나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오셨어요? 밝은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의 통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응, 다녀왔어.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채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뒤따라 부엌으로 왔어요. 오늘 갈비찜 해주시는 거죠? 응, 지금 준비하고 있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순자 옆에 서서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리고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은행 통장 어디 있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요즘 어머니 기억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의도를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걱정 마. 순자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짜증이 났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쿨하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순자는 채소를 썰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을 확실히 봤어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 태수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아내를 믿을 거였고 오히려 엄마를 의심할 게 뻔했으니까요. 순자는 조용히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당근을 썰고 양파를 썰고 감자를 썰었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저녁 7시 태수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오빠, 왔어요? 미란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태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한숨을 쉬었어요. 고생했어요. 씻고 와요. 저녁 준비됐어요. 미란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태수, 미란, 지민, 그리고 순자까지 4명이었습니다. 갈비찜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오빠 좋아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셨어요.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자신이 부탁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태수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얼마든지.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태수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응. 맛있네요.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칭찬했어요. 순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들의 칭찬이 기뻤어요. 그때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오빠, 요즘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태수가 놀라 순자를 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자꾸 깜빡깜빡 하세요. 어제도 약속 시간을 까먹으셨잖아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어제 무슨 약속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지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약속? 순자가 물었어요. 은행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잊으셨다고 하시고. 미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은 없었어요. 미란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순자가 말했지만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봐요. 오빠 이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그런 약속 없었어. 순자가 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랑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미란이 억울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기억 안 나. 순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민이가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일단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안 아파.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세요?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태수는 아내가 서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를 탓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미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병원 가보세요. 아들이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순자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짓 약속을 만들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순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을 빼앗고 나중엔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나는 혼자야.
외로움과 분노가 섞여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순자는 지민이와 함께 공원에 나왔어요. 며느리 미란이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지민이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좀 봐주세요. 제가 저녁 전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순자는 손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민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는 손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한참 놀던 지민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목말라. 그래, 우리 지민이. 물 마실까? 순자가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민이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 나쁘게 말하는 거 들었어. 갑자기 지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엄마가 전화하면서 할머니 치매 걸렸다고 했어. 그리고 요양원 보내야 한대.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요양원 가면 안 돼. 나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 순자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지민이 괜찮아. 할머니 어디 안 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린 손녀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할머니는 치매 안 걸렸어. 그치? 지민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 멀쩡해. 걱정하지 마.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난 알아.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잊어버려. 내 생일도 기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기억해. 지민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적어도 손녀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고마워, 우리 지민이.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순자와 지민이가 손을 잡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지민이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저기.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어요. 순자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카페 앞에 며느리 미란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한 명과 함께였어요. 미란이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둘이 굉장히 친밀해 보였습니다. 미란이 남자의 팔을 툭툭 치며 웃고 남자도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분명 이상했어요. 저 아저씨 누구야?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친구인가 봐. 순자가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둘의 모습이 그냥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란과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지민이 손을 잡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가? 지민이가 물었어요. 잠깐 볼 게 있어.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카페 창문 옆으로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미란과 남자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미란이 남자에게 기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빠 아닌 다른 아저씨랑 있어. 지민이도 눈치챘습니다. 쉿, 조용히 해. 순자가 손녀의 입을 막았어요. 계속 지켜봤습니다. 미란과 남자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지민이를 데리고 옆 골목으로 숨었어요. 미란과 남자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남자가 미란에게 말했어요. 네, 오빠 연락할게요.
미란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이 포옹했어요. 너무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남자가 차에 타고 떠나자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순자는 지민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수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걸 태수에게 말해야 하나? 말하면 가정이 깨질 거였습니다. 지민이도 상처받을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미라는 아직 안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민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고 돈을 빼앗으려 하고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까?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서 와. 순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눈치채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태수가 퇴근했고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순자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으며 태수가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 발표가 있었어요. 정말요? 오빠 됐어요? 미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가능성이 높대요. 태수가 웃었어요. 와, 축하해요. 오빠 승진하면 월급 많이 오르죠? 미란이 신나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돈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하면 용돈 더 드릴게요. 태수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고맙구나.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미란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우리 오빠 승진할 것 같아. 그럼 월급 많이 올라? 신난 목소리였어요. 맞아. 그 돈으로 나 명품 가방 하나 사야지. 시어머니한테 뭐 해줄 돈은 없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멈췄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왕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 사용하던 전화번호부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어요. 오래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부하들의 연락처였죠. 순자는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박철수, 예전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뚝, 뚝.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야, 나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님? 정말 누님이세요? 그래, 나다.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여왕이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젯밤 박철수와 통화한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70대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강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오전 10시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병원 간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미란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순자가 대답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다녀와. 그래, 우리 지민이. 할머니 금방 올게. 순자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순자는 택시를 타고 남대문 시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어요. 거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가게들도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골목길은 여전했습니다. 순자는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길을 따라 걷다가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순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2층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성무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순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철수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철수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여전히 덩치가 컸어요. 철수는 순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누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이다, 철수야.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순자를 안으로 모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누님. 사무실은 넓지 않았습니다. 책상과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철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순자가 앉자 철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이네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래됐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아들 키우고 손녀 보고.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후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누님이 조직 정리하시고 사라지셔서 찾고 싶었지만 누님 뜻을 알기에 찾지 않았어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순자가 물었어요. 저는 여기서 작은 무역업 하고 있습니다. 예전 동료들도 몇 명 있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야,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철수도 자세를 바로 했어요. 말씀하세요, 누님. 도움이 필요해. 조사 좀 해줬으면 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철수가 즉시 대답했어요. 순자는 며느리 김미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것,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것, 통장을 빼앗으려는 것, 그리고 바람 피우는 것까지 다 말했어요. 철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님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분노가 차올랐어요. 진정해, 철수야. 내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려는 게 아니야.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이가 만나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줘. 그리고 미란이 재산 상태, 빚이 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조사해줘. 순자가 명령했어요. 30년 전 조직을 이끌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제가 사람 풀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철수야, 예전 동료들 중에 아직 연락되는 사람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몇 명 있습니다. 다들 나이 들어 조용히 살고 있지만
누님 말씀이면 달려올 겁니다.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조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해줘. 네, 누님. 일주일 안에 다 알아보겠습니다. 순자가 일어섰어요. 철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누님,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맙다, 철수야. 그동안 잘 지내줘서 고마워. 순자가 철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감히 나를 만만하게 봤다면 후회하게 해주마.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왕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란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의사가 뭐래요? 별거 없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순자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약은 안 받아오셨어요? 미란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가 필요 없대. 순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순자는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빨리 부탁해. 곧 답장이 왔어요. 네, 누님. 걱정 마세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될 거였어요.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흘 후 목요일 오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누님, 다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순자가 물었어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순자는 또다시 병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누님. 순자가 앉자 철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란 씨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에는 미란이 만나는 남자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상현, 나이 48,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 기혼자였어요. 둘은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두 번째 서류에는 미란의 재산 상태가 나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 사채 빚이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쇼핑 중독이더군요. 명품만 사고 다닙니다. 철수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통장을 노리는 거군.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란이 박상현과 함께 순자 명의로 대출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받으면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정말. 순자가 서류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전 동료들 모아줘. 만나고 싶어. 알겠습니다. 언제로 하시겠어요?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네, 준비하겠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어요. 고맙다, 철수야. 누님, 저희는 언제나 누님 편입니다.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왕 그 자체였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순자는 철수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사무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60대에서 70대의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 순자의 부하들이었죠.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 남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김동수였습니다. 예전에 순자의 경호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동수야, 잘 지냈니? 순자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누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인사했어요.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니 다들 나이 들었네.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누님도 많이 연세가 드셨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앉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 집중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재산을 빼앗으려 해.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있지. 순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동수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 도움이 필요해. 순자가 말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누님. 철수가 나섰습니다. 순자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비밀을 하나씩 폭로하고 아들 태수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요. 먼저 미란이가 만나는 남자를 잡아야 해. 증거를 확실히 만들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정훈, 예전에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아, 정훈이 내가 맡아. 다음 주 화요일에 미란이가 그 남자를 만날 거야. 철저히 찍어와. 알겠습니다, 누님. 그리고 미란이의 빈 내역도 확실히 정리해줘. 서류로 만들어서. 순자가 철수를 봤어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철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미란이가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는 계획도 증거 확보해줘. 녹음이든 문자든 뭐든. 제가 하겠습니다. 동수가 나섰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순자와 철수만 남았어요. 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가족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철수야, 가족이라고 해서 참고만 살 수는 없어. 특히 손녀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민이는 아직 어려. 저 여자가 지민이까지 망칠까봐 더 걱정이야.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저희가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란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순자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친구요? 어머니한테 친구가 있으세요? 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내 본 모습을 다 드러낼 테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화요일 오후 미라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요. 어머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순자가 대답했어요. 미란이 나가자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훈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나갔어. 네, 누님. 제가 미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은 미란을 따라갔어요. 미란은 강남 쪽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박상현을 만났어요. 둘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카메라로 찍었어요. 클릭, 클릭. 미란과 상현이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서로 기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다 찍었습니다. 1시간 후 둘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그 모습도 찍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정우는 곧바로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님 다 찍었습니다. 수고했어, 정우나. 사진 현상에서 내일 가져다 줘.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정훈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순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잘했어, 정훈아. 누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죠.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사진들을 봉투에 넣어 서랍에 보관했어요. 금요일 저녁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승진 발표 나와요. 와, 오빠 축하해요. 미란이 신나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태수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승진하면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 미란이 제안했어요. 그래도 되겠죠? 태수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남편 돈만 바라보는 모습이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미란과 태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오빠,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태수가 망설였어요. 오빠, 요즘 어머니 상태 봐요. 점점 심해지잖아요. 제가 보기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란이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오빠, 우리 앞날도 생각해야죠. 지민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모든 증거 다 모았지? 네, 누님. 다 준비됐습니다. 좋아. 이번 주 일요일에 결정타를 날릴 거야.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순자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일요일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라고요. 아들 태수 앞에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준비 철저히 해줘. 네, 누님.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순자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등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테이블을 세팅하면서 순자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긴장되었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태수, 미란, 지민, 그리고 순자까지 4명이었어요. 와, 오늘 음식 많네요. 지민이가 신나했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셨어. 순자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맛있겠다.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태수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미란도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맛 좋으시네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식사가 중반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지? 주말 저녁에 태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내가 볼게.
순자가 먼저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철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님 가져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필요하시면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누구였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친구야. 잠깐 볼 일 있어서. 순자가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란이 봉투를 보며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순자가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응, 중요한 거야. 그리고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엄마? 순자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수 앞에 놓았어요. 이거 좀 봐. 태수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사진 속에는 미란이 낯선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을 더듬었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1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매주 화요일마다. 말도 안 돼요. 미란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이런 조작을. 조작? 순자가 미란을 노려봤습니다. 여기 더 있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미란과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미란이 태수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미란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오해? 태수가 비웃었어요. 여기 사진이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순자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태수야. 서류를 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미란의 빚 내역이었어요. 너의 아내는 5천만 원 빚이 있어. 신용카드 빚, 사채 빚 합쳐서. 태수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5천만 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아내는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했지. 태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미란 이게 정말이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미라는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오빠, 제가 설명할게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태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남자 만나고 빚지고 우리 엄마 돈 훔치려던 게 사정이야? 지민이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 순자가 재빨리 지민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랑 방에 가자. 지민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지민이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지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지민이. 어른들이 얘기 좀 하는 거야. 순자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밖에서는 태수와 미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싸우는 소리. 순자는 지민이 귀를 막아줬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마, 알았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지민이를 재운 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태수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태수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미란이는 방에 들어갔어요. 태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미안해, 태수야.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해서.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미란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태수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엄마를 못 믿어줘서. 순자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태수야. 엄마는 괜찮아.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게 나을 것 같구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키울게요. 미란이한테는 못 맡겨요. 태수가 결심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를 굽고 식빵을 토스트에 넣었습니다. 테이블을 차리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 지민이가 밝은 얼굴로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잘 잤어? 순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가. 지민이가 신나했습니다. 그래, 재밌겠다. 할머니가 김밥 싸줄까? 우와, 정말. 고마워, 할머니. 태수도 곧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아침 준비하셨어요? 응, 어서 먹어. 순자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미라는 떠났습니다. 이혼 후 집을 나갔어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 일찍 들어올게요. 지민이 소풍 도시락 싸야 해서. 태수가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싸줄게. 넌 일 열심히 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면 저 어떻게 살아요?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그래, 당연한 거지. 순자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 후 태수는 출근했고 순자는 지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학교 앞에서 지민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민이. 조심히 다녀와. 순자가 손녀 이마에 뽀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누님, 오늘 점심시간 괜찮으세요? 왜? 예전 동료들이 누님 뵙고 싶대요. 같이 식사 어떠세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남대문 시장 근처 식당으로 올게요.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점심시간 순자는 남대문 시장 근처 식당에 도착했어요. 개인실이었습니다. 안에는 철수, 동수, 정훈 등 예전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님 오셨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냈니? 순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님, 며느리 문제는 잘 해결되셨죠? 동수가 물었어요. 응, 덕분에 잘 정리됐어. 고마워. 다행입니다. 누님께서 고생 많으셨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도와줘서 가능했지. 식사가 끝날 무렵 정훈이 입을 열었어요. 누님, 저희 작은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업? 합법적인 경호 회사요. 요즘 경호 서비스 수요가 많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나이 들어서 안정적으로 벌 수 있잖아. 그런데 누님께 대표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순자가 놀랐습니다. 네, 누님 명의로 회사 차리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이제 나이도 많고 누님 명예 대표만 해주세요. 실무는 저희가 다 할게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도와줄게. 대신 제대로 해야 해. 떳떳하게. 감사합니다, 누님. 모두 기뻐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가족 냄새.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학대, 자신의 각성,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아들 잘 지켰어. 손녀도 지켰고,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사진 속 민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태수가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저녁 준비 다 됐어. 순자가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지민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나왔어. 소풍 재밌었어? 응, 완전 재밌었어.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만든 김치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할머니, 김치찌개 최고야. 지민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게 먹어. 순자가 웃으며 밥을 떠주었어요. 식사하며 태수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제 친구가 소개팅 주선한대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만나봐. 순자가 격려했습니다. 근데 지민이 때문에 부담스러워할까봐. 너 행복하면 지민이도 행복해. 걱정하지 마. 아빠, 전 아빠 행복하면 좋겠어요. 지민이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착하네. 태수가 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가족이 행복한 모습, 이것이 바로 순자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30년간 숨겨왔던 과거, 다시 꺼내야 했던 그 시절.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해도 후회 없을 거였어요. 할머니, 뭐해? 지민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별 보고 있었어? 같이 봐도 돼? 그럼 이리 와. 순자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둘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별 예쁘다. 지민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래, 정말 예쁘지?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지민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는 이미 강해. 할머니 보고 배웠잖아. 응. 시간이 흘러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순자도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침대는 여전히 좁았고 방은 작았지만 마음만큼은 넓고 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순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70대 할머니지만 여전히 강했으니까요.
순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여왕은 다시 잠들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깨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상쾌하게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그것이 순자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